자, 네, 해결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다음 내용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내용 넘어가기 전에 DB부터 한번 좀 다시 돌려놓을게요. 지금 글을 다 지워놨기 때문에. 얘는 지워버려도 되고. 자,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돌렸으니 리스트가 다시 나올 거고. 자, 다음 내용으로는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아티클 컨트롤러 쪽에서 지금 HTTP 세션 이용해서 우리가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메서드마다 다 가져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두 애드도 세션에서 가져온 거고, 쇼 리스트도 얘는 필요가 없고, 두 딜리트에도 세션 가져왔고, 모디파이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아티클 디테일에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세션을 여기저기서 다 가져오고 있는 거죠. 그쵸? 얘 이름을 디테일라고 했네요. 얘 그냥 쇼 디테일로 바꿀게요. 쇼 디테일. 이거 쇼 리스트랑 좀 같이 가려고 이거. 근데 사실 이 메서드 이름은 지금 당장 바뀐다고 해서 우리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게 없습니다. 얘는 그냥 이름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얘 쇼 디테일로 잠깐 바꿨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 이만큼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긴 좀 다른 형태지만 어쨌든 똑같은 게 있어요. 그쵸? 얘를 좀 중복을 제거해 봅시다. 이제 이 중복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은 저는 아예 클래스로 뺄 거예요. 클래스로 따로 빼서 저 처리를 할 수 있는 친구를 하나 만들 거고요. 걔한테서 가져올 수 있도록 처리를 해볼 건데, 얘는 VO로 가죠. VO에 클래스 하나 만들겠습니다. 얘 이름은 RQ라고 할 거예요. VO에 RQ 클래스 하나 만들었고요. 얘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애가 될 거냐면, 이 클래스를 설계도 기반으로 해서 객체를 만들 거고요. 그 객체를 만들 때 애초에 이런 기능을 다 하게끔 해버릴 거예요. 객체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저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럼 벌써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오셔야 됩니다. 객체를 만들 때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거는 여기 안에서 생성자를 통해서 저런 기능을 수행하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사용하고 있던 이런 변수, 이런 거 RQ 일단 만들어 보죠. 여기에 private int 로그인드 멤버 id 변수 하나 만들어 주고, 그리고 얘도 getter 붙여줄게요. 네, getter. 자, 그리고 이제 생성자 만드는 법인데, 생성자 만들 때 우리 클래스명으로 똑같이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 Alt Shift S 눌러 보신 다음에 여기 있는 Constructor Using Field 이걸로 만드시면 그냥 여기 있는 필드로 생성자 만들어 줘요.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게 좋겠죠. 여기 스퍼는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 호출하는 거라서 얘는 빼버려도 되고요. 얘 좀 뭐 상속받은 거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 인자를 얘로 받을 게 아니라 얘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http sublet request라고 하는 애를 받을 거예요. 얘는 REQ
얘는 뭐 하는 애냐면, 사실 지금 이제 만드는 순서가 얘부터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HTTP 서블릿 리퀘스트, 얘는 뭐 하는 애냐면, 이거 JSP AM에서 봤던 애랑 이름 비슷하죠. 애초에 똑같지 않나? 다른가? 아무튼 이름이 비슷한데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이죠. 리퀘스트. 얘가 요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애예요. 근데 그 요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그 친구는 세션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될 거냐면, 얘 일단 여기까지만 놓고 여기 좀 건드려 보죠. 컨트롤러. 얘가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요, 일단 세션 가져오고 있던 이 부분 지워버릴 거고, 서블릿 리퀘스트, 왜 없지? 다시 http 서블릿 리퀘스트 이거 추가해서 RQ. 자, 그럼 여기서 당장 지금 세션이 아니라 얘로 바뀌었으니까 얘네들 못 쓰잖아요. 얘는 세션 썼을 때 사용했던 변수 이름인데 이제 얘로 바꿀 거예요. 그럼 얘 못 쓰죠. 근데 얘 저기로 넘어갈 겁니다. 어디로? 여기로 다 들어올 거예요, 얘네가.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서는 RQ는 U, RQ 객체 만들 거예요. 근데 인자로 REQ 줄 겁니다. 그럼 여기로 현재 두 add 메서드가 실행이 될 때 서블릿 리퀘스트가 여기에 담겨서 얘한테 들어와서 객체 만들겠죠. 지금 여기서 객체 만드는 거잖아요. new 객체 만들 때 생성자 인자 하나 받는 생성자한테 일 시키는 거고 현재 요청에 대한 정보를 이 객체 만들 때 넘겨줄 거고요. 그걸 받아서 얘가 생성자니까 객체 만들어지니까 바로 실행이 한번 될 건데, 요 안에서 갖고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통일성을 좀 갖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ID 얘는 0, 그리고 이게 리턴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도록 바꿔주고 그러면 얘도 바뀌어야겠죠? 논리 연산자 잘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일치하지 않을 때, 널이 아닐 때, 값이 있을 때 여기다가 채워 넣겠다 라고 하는 건데, 얘도 지금 세션 못 쓰고 있잖아요. 얘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잠깐만, 여기서 변수 만들어 줄 거예요. http 세션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REQ, 지금 메서드에서 받아온 요청이죠. REQ 그 요청 안에 들어있는 애 중에 getSession 세션을 꺼내와서 요 변수에 담아줄 거예요. 그러면 자, 얘가 두 add가 들어왔대요. 요청이 들어오면 이 자리에 그 요청에 대한 정보가 꽂히겠죠. 네, 꽂혔어요. 그리고 RQ 객체 만들 때 인자로 준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이미 세션이란 정보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RQ 객체가 이 생성자 안에서 이 받아온 거 거기서 getSession으로 세션 꺼내면요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과정 했고 if 조건 따져봤을 때 널이 아니면 값이 실제로 들어있으면 세션에 얘를 채우겠다 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 this 여기 만들어져 있는 변수에다가 이 값 넣어주겠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RQ 객체가 만들어질 때 이미 세션에 대한 정보가 이 객체 안에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이 RQ 객체 안에는 이런 변수 공간이 있을 건데 이 공간은 얘로 채워질 거잖아요. 세션에 값이 들어있는 상태라면. 혹은 값이 안 들어있대요. 그럼 0이 들어있겠죠. 여기서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이미 객체 안에 있는 이 변수에는 0 아니면 어떤 세션에 대한 값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만들어 준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넘겨주던 이런 거 처리해줘야 되잖아요. 그냥 변수로 가져와서 쓰는 게 아니니까 이제 얘를 rq.get 로그인 멤버 아이디 getter 붙여놨으니까 rq에 있는 이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get 메서드로. 그럼 얘 안에 생성자 때문에 이미 값이 0이든 뭐든 들어있을 테니까 그거 가져오겠다 라고 한 거고, 그거를 인자로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 여기서 로그인 체크를 하던 건데 그 부분이 사라졌잖아요. 그거 하나만 추가를 해줍시다. 여기다가 if rq.get 로그인 멤버 아이디 얘가 0이면 얘가 0이란 얘기는 RQ 객체가 만들어졌는데 값이 덮어 씌워지지 못한 경우죠. 그러니까 현재 RQ 객체 안에 있는 이 로그인 멤버 아이디라는 애가 여기서 생성자에서 0을 넣고 if 조건이 참이면 세션에 있는 값으로 덮어 씌워줘야 되는데 이 과정이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0 들어있는 거고, 얘를 가져와 보니 얘가 0이더라 라는 얘기는 결국 세션에 아무것도 없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얘는 일단 원래 있던 방식대로 만들어 놓을게요. 데이터 from FA였죠?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A 맞나? 저기 로그인 A 맞네요. 이거 이런 로그인에 대한 체크도 했고, 그리고 밑에 내용들은 뭐 따로 건드려줄 거 없겠네요. 얘가 잘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거에도 똑같이 다 적용을 시켜줘야죠. 그래야 중복을 제거할 수 있는 거니까. 리스트는 딱히 건드릴 게 지금 현재 없으니까 얘는 일단 그냥 넘어가죠. 리스트 넘어가고, 딜리트 이쪽도 세션이 아니라 이제 리퀘스트 얘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만큼 똑같이 가져와야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 로그인드 멤버를 rq에 get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얘로 바꿔주면, 얘는 스트링이구나. 얘는 이걸로 바꿔줘야겠네. 히스토리 백. 그리고 리절트 코드 없애버리고 이렇게. 자, 그러면 모디파이 쪽 똑같죠? 이제 세션 말고 이걸로 바꿔줄 거고, 그리고 위에 있는 거 가져올 건데 얘는 일단 지금 리절트 데이터로 되어 있으니 리절트 데이터는 그냥 살려두고요. 나중에 또 바꾸긴 하겠지만 일단은 얘만 조건만 좀 바꿔버리죠. 그리고 이 부분은 필요가 없고요. 얘가 필요 없으니 여기를 rq.get 바꿔주고, particular md 해당 기준 체크했으니까 지우는 거고. 맞네.
그럼 디테일 쪽도 똑같이 바꿔주면 되겠죠? REQ 가져와서 넣어주고, 얘는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는데 여기 로그인 체크도 따로 안 하고 있으니까 얘는 그냥 지워버려도 되겠네요. 지워버리고 얘만 RQ점 이걸로 바꿔준다면 자, 그러면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중복되고 있던 이 로직 몇 줄을 아예 클래스로 빼서 처리했어요. 그리고 세션도 매번 메서드에서 따로 부르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요청에 대한 정보만 가져오도록 처리해주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RQ한테 넘기면서 얘가 세션에 한 번만 접근하도록 처리를 얘한테 밀어온 거죠. 아니지, 한 번만 접근은 아니네요. 어쨌든 객체가 만들어질 때마다 얘는 생성자 때문에 접근을 하긴 할 거니까. 근데 애초에 지금 세션 자체한테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죠. 리퀘스트 서블릿 리퀘스트라고 하는 애를 통해서 세션을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션에 직접 붙는 거랑 전혀 다른 겁니다. 일하고 있는 주체가 아예 달라요. 원래 세션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들어 있었으면은 이제 컨트롤러가 메서드 요청 받아서 얘한테 직접 붙어서 야, 나 이거 세션 좀 줘, 세션에 있는 이 아이디 좀 줘, 그래서 얘가 뱉어주는 형식이었다면, 이제 이 세션에 직접 붙는 일은 없어요. 컨트롤러가 리퀘스트, 들어온 요청에 대한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상태인데 얘를 이제 이 RQ라고 하는 클래스한테 넘겨주는 거고요. 얘가 그 정보 받은 걸 기반으로 요 안에 있는 세션을 꺼내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서 객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객체를 통해 리모컨으로 조작을 해서 이 얘를 가져오고 있는 형태. 아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지금 현재. 근데 사실 지금 이 RQ라고 하는 이 얘가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인터셉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또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인터셉터는 요거 마무리 짓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막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개념 살짝 알고 활용법만 잘 알면 되는데, 일단은 RQ 객체를 통해서 지금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세션에 접근하고 있던 거 다 요청 바꿔줬고요. 그래서 데이터 넘겨주는 거 그대로 유지하려고 문제없이 객체에서 꺼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로 바꿨어요, 다. 그리고 임포트 정리 한번 해주고. 현재 이 상태인데, 일단 당장 RQ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들지언정 아티클 컨트롤러에 있는 로그인에 대한 중복 체크는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가 메서드 만들어서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사실 그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냅두고, 일단 여기까지 한 거 커밋 한번 하죠. RQ 클래스가 아예 새로 생겼으니까 RQ 클래스 도입, 로그인 정보에 관한 중복 제거.
업로드를 했고요. 이제 인터셉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일단은 인터셉터는 스프링,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셔야 돼요. 인터셉터라고 쳐볼게요. 자, 스프링부트에서 인터셉터는 기존에 사용하는 인터셉터보다 훨씬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일단 그걸 알아보기 전에 인터셉터에 대해서 먼저 좀 보여드리면, 얘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가로채는 거예요. 인터셉터라고 하는 영어 단어 의미 자체가 중간에 이제 뺏어오는 듯한 느낌의 단어잖아요. 실제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가로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얘는 to modify 부분이요. 잠시만요. 여긴 것 같은데? 네. 재영님, 이거 커밋 방금 했으니까 커밋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인터셉터 설명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가로챈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자, 여기 써있는 대로 읽어보세요. 한번 여기를. 얘는 의미만 잘 알면 돼요. 사용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동작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거 갖다 쓰는 거고, 갖다 쓸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만 알고 쓰면 돼요. 자, 얘가 지금 컨트롤러에 접근하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말이 나오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사용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프로그램 안에는 기능들이 하나가 아니니까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 기능들도 사실은 더 쪼개놓고 보면은 이 안에 컨트롤러가 있고 서비스가 있고 레파지토리가 있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쵸? 중간에 VU도 있을 거고,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형태로 우리가 지금 기능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코드를. 자,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사용자가 우리한테 요청을 이렇게 보냈다. 우리한테 요청을 보내요. 그럼 이 요청을 누가 받아요? 컨트롤러가 받죠. 컨트롤러가 이 요청을, 그러니까 이 서버 단에서 들어온 요청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매핑된 결과에 따라서 해당 컨트롤러에 꽂아주죠. 그래서 우리가 리퀘스트 매핑을 사용을 했잖아요. 이런 거 요청을 판단하기 위해서. 근데 모든 요청을 그 서버가 지금 판단해서 컨트롤러한테 뿌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뭔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예를 들면 지금 로그인 권한 이런 거, 로그인 여부에 대한 거, 여기서도 판단을 해야 되고, 여기서도 판단을 해야 되고, 여기서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애초에 요청이라는 게 URI 요청으로 들어올 거고, 그 요청에 대한 그 뒷부분 잘라서 매핑으로 컨트롤러한테 꽂히는 거니까. 그쵸? 그럼 얘가 꽂아줬을 때 이 컨트롤러는 로그인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려면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또 다른 요청이 들어왔대요. 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얘가 그 작업 또 해야 되죠. 여기로 들어왔대요. 그 작업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컨트롤러가 요청을 받을 때마다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데다가 이제 프로그램 안에 컨트롤러 바깥에 이 모든 요청을, 사용자가 보내는 요청을 일단 여기로 받겠다 하는 거예요. 요청이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일단 컨트롤러한테 뿌려지기 전에 얘가 먼저 받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청을 몰아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애를 이제 인터셉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보시면 접근하기 전과 후 라고 나오는데, 맞아요. 여기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얘는 컨트롤러에 들어가기 전에 얘가 요청을 받아서 다 몰아받아서 여기서 로그인 검증 같은 거 하고 컨트롤러한테 보낼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러가 실행되기 전에 걸러지는 인터셉터고요. 얘는 실제로 컨트롤러까지 접근하고 나서 그 이후에 실행되는 인터셉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그러니까 인터셉터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의 큰 품목이지만 이 안에 세세하게 나눠보면 세 가지로 나뉘어요. 얘는. 근데 이 세 가지가 나뉘는 거는 작업하는 순서, 그러니까 컨트롤러한테 가기 전에 먼저 요청을 빨아들여서 이 요청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을 하고 뿌릴 거냐가 하나, 컨트롤러 거치고 나서 어떠한 결과를, 어떠한 그 행위를 할 것인가,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더라? 이게 세 개인데 인터셉터가, 저도 갑자기 지금 생각이 하나가 안 나네요. 인터셉터 이거 볼까? 별론데? 프리핸들러, 포스트핸들러 두 개인가? 세 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어쨌든 우리가 근데 이제 주로 사용하는 거는 전에, 컨트롤러한테 가기 전에 빨아들이는 거 이거, 그리고 좀 더 심화적으로 사용할 게 컨트롤러 끝나고 나서 처리될 어떤 거, 이런 걸 주로 쓰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거부터 할 거예요. 얘를 좀 활용을 할 건데, 자, 간단해요. 사용자가 보내는 요청을 얘가 다 받아들일 거예요. 얘가 다 받아들여서 이 안에서 어떠한 기본적인 행위를 통해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각각 맞는 곳으로 뿌려줄 겁니다. 비슷한 역할을 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JSP-AM의 디스패처 서블릿 같은 거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걔도 요청을, 이제 모든 요청을 자기 혼자 빨아들이고 이제 서블릿으로 작성해놨던 거를 컨트롤러로 바꾸면서 디스패처 서블릿이 해당 컨트롤러한테 뿌려주는 식으로 변경을 했었죠. 물론 결은 좀 다르지만 실제로 얘가 하는 임무 수행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터셉터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볼 건데, 여기 이렇게다 세 개 맞네. 프리가 컨트롤러 가기 전, 포스트가 컨트롤러 갔다 오고 나서, 포스트 애프터? 포스트 핸들러, 그리고 나서 애프터 얘밖에 없네. 자, 이 인터셉터라고 하는 게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했고, 우린 그거를 그냥 똑같이 만들어서 활용만 할 거예요. 활용하는데 임플리먼트, 상속을 받을 거예요. 인터페이스를 이런 식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핸들러 인터셉터라고 하는 애를 임플리먼트, 상속을 받을 겁니다. 얘를 받게 되면 인터페이스는 뭐였죠?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였죠. 이 안에 있는 기능 쓸 거면 무조건 오버라이딩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기능이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는 건데, 프리 핸들러랑 포스트 핸들러, 그리고 애프터 컴플레이션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프리 핸들러, 얘가 컨트롤러 가기 전 요청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친구가 될 거고요. 얘는 밑에 설명이 써 있는데, 어딨어? 컨트롤러를 갔다 오고 나서 화면으로 결과를 전달하기 전에, 지금 우리 프로그램을 보면 컨트롤러한테 요청이 들어가면 서비스로 보내고 레파지토리 갔다가 뭐 DB도 걸렸다가 다시 돌아와서 컨트롤러가 받은 다음에 얘를 JSP라고 하는 애한테 넘겨버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끝나고 JSP 넘어가기 전에 일을 하는 게 포스트 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일단 우리 이거는 지금 당장 안 쓸 거고요. 우리는 프리 핸들 얘만 좀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한 번쯤 검색을 해 보시고요. 내용이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근데 몰라도 돼요. 잘 막 그렇게 얘를 막 뿌리까지 이해하려고 안 해도 돼요. 얘는 그냥 딱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정도,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수행할 거다 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그냥 있는 문법 가져다가 쓸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작업하다가 이거는 진짜 잘 모르셔도 돼요 라고 하는 것들은 진짜 잘 모르셔도 되는 거고, 이건 그냥 가져가서 긁어서 쓰세요, 그런 건 진짜 긁어서 써도 돼요. 얘가 하는 역할만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스프링 부트에서 인터셉터를 쓰는 거는 되게 이제 편하게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스프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인터셉터를 만들고 나면 얘를 등록을 해줘야 돼요. 얘를 빈을, 그러니까 스프링에는 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얘도 한 번쯤 검색해 보세요. 스프링 빈. 얘를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쓸 인터셉터를 다 등록을 해줬어야 돼요, 원래. 근데 스프링 부트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편하게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내일 수업 때 인터셉터 적용을 해볼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용법 위주로 잘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기도 이제 등록을 하라고는 나오는데 이 등록 자체가 훨씬 방법이 쉬워요.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랑 같이 내일 수업 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번쯤 검색을 해보시고 오세요. 그리고 스프링 빈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스프링 부트지만 결국 기반은 스프링이에요. 그래서 스프링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게 만들어진 도구, 일종의 도움을 주는 도구 같은 개념인데, 스프링 부트는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근본은 스프링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한 번쯤 검색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개념이 이가브, 스프링 둘이 공통으로 다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쯤 검색을 해보시고, 얘도 인터셉터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할 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스프링 부트로 프로젝트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죠. 하다가 기능적으로 잘 모르겠어서 구글링을 할 때요, 스프링 부트에서 사용하는 법과 스프링에서 사용하는 법은 달라요. 이거를 구글링을 잘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스프링 부트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스프링 부트 인터셉터 적용하기잖아요. 근데 이 글이 스프링 인터셉터 적용하기 어때요? 그럼 내용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생각해서 구글링 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건 아니지만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부트는 다르게 해야 되는데 스프링에서는 또 다르게 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스프링 글을 보고 따라 했는데 안됩니다 라고 하시면 이건 스프링 걸 따라 하셨으니까 안되는 거예요 라고 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글링 하실 때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스프링 부트니까 검색할 때 앞에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 그래야 최대한 얘랑 연관된 결과가 잘 나와요.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꽤나 많은 내용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진행했던 내용 중에서 이제 갑자기 RQ라고 하는 클래스도 만들고, 또 이 디테일 부분에서 권한 체크, 버튼 노출 때문에 메서드도 몇 개 만들고 이런 것들을 좀 했는데, 공부를 적당히 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최대한 열심히 해주시고, 수업 놓치신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학습해 주시고요. 이제 내일 인터셉터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